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코스피랑 S&P 쪽 초단기 추세랑 이제 단기 추세 조금 파동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빨간색 탭하고 이제 파란색 탭 이렇게 조금 일마다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요즘엔 조금 증시가 더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10파가 조금 다음에 예상되기 때문에 10파 바닥이 조금 다가온다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한 2.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한 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사실 빨간불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파란불을 이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장이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고요. 이제 1.9조 달러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에서 6천억 달러로 조금 축소하는 여부가 있었고요. 다만 일단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결국에 1.9조 달러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1조를 넘는 규모에서 아마 그래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0.44가 되면서 제가 이제 매도 차익 거래는 조금 주의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김없이 그래도 다행히 이 프로그램 매수가 한 3천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시 자체에 매물 부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수급을 보셔도 드디어 이제 외인들의 이제 현물을 매도했던 게 그 매도 차익 거래는 없었고요. 매도 차익 거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코스피 이제 선물의 이제 베이시스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코스피 선물의 이론가가, 이 선물은 아니고요. 이게 코스피 200의 이론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피 선물이 돼야 되는 주식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코스피 200을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식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104.89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코스피를 살 수 있는 선물이 3월에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선물이 지금 404기 때문에 조금 더 싸죠. 이제 일물일가 법칙이면 둘 다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선물이 조금 쌉니다. 근데 0.44면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구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28일 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매도가 많았던 28일 보시면 거의 2.7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차이기 때문에 현물을 팔고 싼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계속 누적적으로 이 부분부터 25일부터 쭉쭉쭉 발생을 하였고요. 오늘도 이제 0.46이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는 발생을 거의 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개인분들이 한 7,8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6,9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분들이 한 600억 정도 매수를 하셨고요. 외국인이 거의 장 막판에 이제 한 5,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이 장 막판에 사실 좀 매수로 되돌리면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약간 교체하는 모습을 조금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이 한 3,7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좀 차트를 좀 초단기 추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3주봉으로 조금 긴 시계열의 이제 파동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파동 같은 경우에는 IMF 이제 2000이 아니죠. 이제 1998년도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1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닷컴버블 이제 꺼질 때가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길고도 지루했던 이제 박스피 장이 이제 4파고요. 2017년하고 18년도 대형주 장세가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큰 1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2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게 큰 3파고요. 그 큰 3파의 1파라고 작은 1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파동을 매긴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주가를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하단과 하단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제가 조금 정확하게 그리진 않아서 좀 완전히 맞진 않은데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근에서 조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정점을 치고 조금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보조지표인 RSI 같은 경우도 이제 70에서 70을 상회했다가 70을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슈퍼사이클 3파의 1파를 조금 일봉으로 조금 쪼개서 보면요. 이 부분이 이제 큰 3파의 1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큰 3파의 슈퍼사이클 3파의 1파를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 5파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파동을 뭐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어디까지가 과연 5파의 고점일까라고 추세를 잡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올려놓으면 2파랑 이제 4파 저점을 추세선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상승은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추세선 상승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 때가 이렇게 급락을 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김없이 이렇게 추세선을 하락하는 그날부터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몇 가지 이제 일단 가정들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단기 대응을 하기 전에 일단 조금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뭐 여기가 1파, 2파, 3파, 이 5파에 대해서 이 슈퍼사이클 3파에 1파에 5파를 조금 잘게 더 쪼개보면 뭐 1파, 2파, 1파, 2파, 3파, 4파, 뭐 5파가 아예 가능성이 뭐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뭐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리고요. 이 가능성이 조금 나타나게 되려면 이번 반등은 조금 더 반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3266을 장중 최고점이 이 부분을 넘어가면 아직 5파가 조금 더 남아있겠구나 라고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A, B, C파가 그냥 2파가 끝나버렸다는 가능성도 뭐 존재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파동에서는 되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이 이렇게 상승했던 시간에 비해서는 워낙 짧고 조정폭도 짧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이제 이렇게 A, B, C파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B파로 오늘처럼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1, 2, 3, 4, 5, C파가 나오는 것을 저는 지금 약간 가장 맞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금 잘게 분석해 보기 전에 일단 이 괴선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이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좀 진한 초록 색깔의 26일 후행 스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냥 일단 괴선으로 설명드리면 주가가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는 나타내면서 일단 상승은 하고 있고요. 이 9일 후행 스팬은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은 아직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사실 일목균형표 추세선으로는 뭐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아직까진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단기적인 추세로는 뭐 오늘 사실 한 2950까지 조금 시초가 부근에 오전 부근까지는 조금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드리면 뭐 여기가 일단 A파고요. 이제 A, B, C 하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A파 그 다음에 A, B, C로 B파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C파여서 큰 A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가 큰 A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 B, C여서 이제 여기가 B파가 되고요. 여기가 C파가 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5로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C파가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날이 한 여기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한 1950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확하게 거의 1947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사실 A파가 조금
B파에 비해서는 추정하기가 쉽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B파는 정확하게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파는 조금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B파는 조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A파 추정한 거를, A파 바닥을 추정한 걸 말씀드리면 이 5파 고점하고 이 B파 고점을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 추세선을 올려놓으면 B파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으면 여기 부근에서 사실 딱 추세선이 나오면서 딱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10분봉으로 말씀드렸었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5파가 1, 2, 3, 4까지만 딱 있었기 때문에 5파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B파가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B파는 저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추정이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B파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아직까지 뭐 B파는 이제 A, B, C파로 구성이 되는데 A, B, C파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 B가 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트레이딩 했던 거를 그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에서 사실 풋을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매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랑 한 이 부분에 풋을 매입을 했었고요. 한 3분의 2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제가 금요일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제가 조금 나머지 풋을 매도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딱 그래서 제가 풋을 뭐 정확하게 이 저점에 팔진 않았지만 뭐 이 부분에 사실 팔았습니다. 풋은 다 매도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콜을 이때 매수를 하였고요. 근데 그러면 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A, B, C 파로 A 파론 하락이 이제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조금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판단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그 이유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시세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동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조금 충분히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사실 오늘 콜을 매수하셨어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단 이 부분에서 콜을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일단 조금 유동성이 좋은 한 코스피 200 ETF를 이때 조금 매수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조금 일단 제가 좀 트레이딩한 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사실 매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냐가 사실 이 B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B파를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봉들로 저 같은 경우는 분봉이나 뭐 틱으로 사실 거래를 하는데 뭐 틱은 뭐 200틱 정도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분봉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리듬이 괜찮아서 3분봉으로 사실 거래를 했었습니다. 이게 3분봉을 보시면 주가가 딱 급등을 하고 나서 이 기준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죠. 이 기준선을 정확하게 뭐 이 부분에 잠깐 깨긴 했지만 크게 한 이탈을 한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이랑 사실 오늘은 제가 봤던 게 이 검은 색깔 50일 이평선인데요. 이 50일 이평선을 한 번도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0일 이평선을 깨기 전까지는 나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계속 끌고 갔었고요. 다만 제가 일단 한 3시 20분 정도 어디일까요? 3시 20분 정도 한 이 부분에 사실 매도를 했었습니다. 전량 ETF랑 일단 코스피 그 콜은 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했었고요. 왜냐면 일단 B파 자체가 뭐 크게 욕심을 내야 하는 파동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량 다 매도는 했고요. 다음에 아마 이게 지금 이번 파동이 사실 조금 잘 세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뭐 A, B, C 이 정도로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지금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것을 조금 수치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그 5파 고점이죠. 이제 우리 5파 고점이 이제 차트로 보시면 이 5파 고점하고 이제 이 A파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파동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5파 고점은 제가 3266을 넣었고요. A파 저점은 2945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2945로 넣었을 때 이 B파가 아무래도 이제 플랫이나 불규칙 조정은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플랫은 특히 아마 이렇게 하락 파동에서는 나타나지가 않고요. 결국 이 되돌림 A파가 이제 되돌림 파동이
아마 38.2%를 되돌리거나 아마 61.8%까지 최대가 아마 61.8%를 되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3144가 이번에 최대 상승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덜 되돌리면 뭐 3070 정도 아니면 조금 덜 되돌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20%를 되돌리면 한 3009 3009면 이미 사실 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3009면 이미 넘었죠. 이미 일단 뭐 3056인데 뭐 중요한 것은 아마 저는 뭐 3068에서 뭐 3144 이 정도라고 일단 최고점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 비판은 확실히 잡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안전하게 하락 추세가 아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3분봉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 3분봉으로 잡고 다 일단 매도는 하였는데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단기 이렇게 하락이 오고 뭐 3140이나 뭐 아니면 이 구름대 정도 구름대가 3170이네요 한 3070 정도 되네요 이 둘 중 하나에서 아마 조금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비파의 A파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뭐 B파의 B파, C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건 전 개인적 의견이지만 3144까지가 만약에 온다고 치면은 이 언저리가 됐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전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3070도 뭐 이 정도만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거의 뭐 3070 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도를 하고 조금 더 뭐 1, 2%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그 정도 수익은 버리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내재 변동성이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고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코스피를 그냥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결국 A, B, C는 이제 끝이 났고요. B파가 조금 있은 다음에 다시 이제 C파가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설명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도 일단 초장기 추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S&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이제 미국은 새로운 파동이 2008년도 저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입니다. 뭐 3파는 이렇게 1, 2, 3, 4, 5파로 갔었고요. 여기 트라이앵글로 4파고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미국은 큰 1파가 지금 완성이 거의 된 단계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도 조금 단기 파동을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추세선을 미국도 이렇게 그어보면 결국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선을 그어서 저희가 어떻게 매수를 매도할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아직까지는 뭐 미국은 중장기 추세선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세선이 깨지면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RSI도 이제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 추세에는 접어들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일봉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파고요. 이게 슈퍼사이클 1파에 5파고요. 1파에 5파고요. 이 5파를 조금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미국 같은 파동을 제가 조금 더 이 5파가 확실하게 보여서 조금 이 쐐기 패턴이 보인다고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쐐기 패턴이 딱 보통 5파의 고점에서 딱 많이 나타난 패턴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되게 힘이 없이 이렇게 조금 모이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쐐기 패턴이라고 하고요. 되게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패턴을 깨면 주가가 조금 급락하지 않을까,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하락 파동이 조금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 A파는 저는 완성이 됐다고 이제 오늘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되고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엔 저는 이 슈퍼사이클 파동의 2파기 때문에 뭐이 정도가 A파고 그 다음에 B파가 있은 다음에 또 C파가 조금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좀 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좀 짧은 시계열로 다시 분봉으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조금 트레이딩 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일단 5파의 고점이었었는데 이렇게 A, B, C로 A파가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B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환전을 내가 이때 못했기 때문에 한 이때쯤에 풋을 매입을 했었고요.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매도를 약간 잘못한 점이 있는데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약점이죠. 이게 이 호가창을 계속 못 보는 이 단점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호가창을 못 본 사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마 그 유동성 분석 영상에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제 10파가 남아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까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영상 나왔을 때가 여기까지 아마 나와 있었을 텐데 이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 확률도 있고 아니면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가 나타난다면 이 5가 이 3보다는 짧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뭐 아무래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1, 2, 3의 1, 3의 1, 3의 4, 3의 4, 3의 5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1, 2, 3, 4, 5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완전히 뚫었을 때 사실 제가 매도를 딱 이때 이 추세선을 뚫었다가 다시 아마 이 부분쯤에 제가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제가 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 이 부분에 매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적게 먹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이런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는 있는 행동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이제 C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큰 A는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 올라갔던 파동이 이제 아무래도 아마 지금 또 작은 A파가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A파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B파가 된 다음에 C파가 돼서 아마 속임수 B파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수치로 설명드리면 이 B파는 아무래도 3736에서 아마 3784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한 여기까지 제가 의외로 생각보다 감으로 잘 그렸는데 한 뭐 이 부분까지 상승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단 B파는 추세선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거래를 할 때 충분히 A파보다 리스크가 높은 것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B파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더 올라가거나 하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비파를 보이고 내려가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비파의 상승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유동성 영상도 제가 아까 6시에 예약을 걸어서 올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M2-M1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M1도 절대치 자체가 한 61년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그레이존 장세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지막 탈출 기회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이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잘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이 유동성 부분 설명은 사실 그 노란색 썸네일을 6시에 올렸는데 그걸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고를 설명드리면 제가 신용장고 파일을 키지를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고를 설명드리면 신용장고를 파일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고 파일이 켜지는 동안 그러면 좀 수급을 보여드리면 켜졌네요. 네, 신용장고 파일이 켜졌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의 뭐 최대치에서 한 6천억 정도 하락해서 한 21조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신용잔고 수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여전히 뭐 높은 추세지만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하락을 할 때가 과거에 보면은 조금 증시가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 비파 상승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하리라 판단을 하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분들이 거의 한 70조 정도 2020년부터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관이 가장 공격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누적적인 수급 차트는 조금 계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조금 원인을 설명을 해드리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증시에는 이제 뭐 그 고래가 나간다라는 사실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로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계획이 없던 내용인데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로 조금 설명을 드리죠. 볼린저 밴드가 이제 변동성, 주가 안에 있는 이 변동성으로 사실 이 주식의 이제 매매 타이밍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기술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뭐 작을 때 보통 주가 급등락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다시 모이고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모였다가 풀렸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패턴을 통해서 이제 조금 트레이딩을 하는 보조 지표인데 뭐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텀을 20일 원래 이동평균의 20일에 대한 원래 변동성을 쓰는데 200일로 한번 변동성을 늘려보겠습니다. 변동성을 이렇게 늘려보면요. 이렇게 일봉으로 길게 보시면 아니면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변동성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이렇게 볼린저를 200일로 만약에 보시면 주봉으로도 조금 짧으니까 주 3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200일을 넘었던 때가 몇 시절이 있는데 이 200일을 넘었다가 하락을 하면 조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조금 이 부분이 왜 이런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가 넓어질 때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인데 이제 그때가 보통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단계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때 왜 그럼 이제 하락이 나타나냐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아까 이 수급에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관하고 외인이 팔아졌기 때문에 사실 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관하고 외인은 이 장세에 많이 팔았을까라고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는 사실 그게 맞다는 말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팔지 않으면 뭐 손실이 아니고 팔지 않으면 이득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실 증시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같은 그런 지분이 많은 사람에겐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대주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주주라고 생각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가 돼버리면 이제 뭐 블락들이나 인수를 하는 다른 투자자분들이 없으면 사실 전 매도를 못 할 겁니다. 매도를 하면 제가 팔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주주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그런 대주주나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 주식에서 막 10%, 최대 뭐 30%, 40%인 것도 있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팔려고 했을 때 사실 언제 그럼 팔 수 있을까라고 그냥 판단을 해보면 이 볼린저 밴드 200이 넘어갈 때 손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래라고 그 박경철 의사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해드리면 이제 고래가 사실 연못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연못이고요. 연못 안에 이렇게 고래가 있는데 연못에서는 고래가 못 나가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팔면은 본인이 팔면서 본인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증시에 이제 자금이 막 이렇게 거래량이 쏟아져 흘러 들어오면 그때 이제 고래가
연못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폭우가 내리면 고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고래가 또 나가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0일이 넘었을 때 고래가 이제 드디어 내가 매도를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 장세가 좀 오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조금 가파르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개인분들이 영원히 받쳐줄 수 있으면 내려가지 않겠지만 사실 이렇게 다음 비파가 온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속임수를 준 다음에 다시 조금 주식을 비싸게 팔려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저희 좀 시청자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것을 유의하시면서 이번 주 아마 장을 조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